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를 한번 봐보시면, 두 번째에서는 이제 미디어 교육의 어떤 핵심 개념,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에서 저희가 이제 가져가야 할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디어 공간에서 있는 실제적인 위험들, 앞에서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힘을 넘어서는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가장 핵심 개념은 세상을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현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림 봐보시면, 지금 카메라 안의 장면을 봐보시면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듯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화면은 보시면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건데, 카메라 프레임에 이것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인 재현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미디어는 그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자는 게 미디어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재현을 잘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이제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생님께서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event seen from one point of view gives one impression. 이렇게 띄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봐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네, 왠지 한 사람이 뛰고 있고 뒤이어서 어떤 남자가 차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도망가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고,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도망가는 사람은 이제 도망가고 있고, 뒤에 차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이어서 한번 더 봐보겠습니다.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gives quite a different impression. 네, 여기까지 보시면 저 도망가는 상황이 아니었고, 알고 봤더니 이 도망가는 사람이, 네, 그렇죠, 이 가방을 이제 빼앗으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picture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네, 여기까지죠.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재현을 이제 가장 설명하는 건데, 진짜 이 상황의 진실에는 그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 위에 어떤 물건들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뛰어가는 사람이 이제 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어떻게 어떻게 가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미디어 교육은 이러한 장면들에 속지 않고 전반적인 맥락을 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근래에도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지역에서 그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구타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나서 엄청 이제 회자가 되고, 학교 폭력 뿌리 뽑아야 되고, 그 때렸던 여학생을 단죄하자라는 여론이 이제 무성했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영상은 쌍방간에 이렇게 두 여학생이 모두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중에 A가 B를 때리는 그 한 장면만 이제 올라왔을 뿐인데, 그 전체 상황을 모르고 그 맥락만 봤을 때는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일방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A라는 학생이 이제 비난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미디어 교육은 하나의 장면만을 보지 말고, 이 장면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이 컨텐츠가 유통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자는 게 가장 큰 핵심 질문입니다. 근래에도 이제 많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툴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편집이 좀 더 용이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이제 사진은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모델인데, 이 모델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과 실제 사진의 이 허와시를 이렇게 폭로하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보통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재현은 근래에도 더 다양하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래 디지털 환경이 디지털 기기화됨에 따라서 이런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라온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은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한 모델이
인스타그램의 허와 시를 이렇게 폭로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대부분 접할 수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모델은 우리가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찍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걸 이제 폭로한 거죠.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는 수많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진도 수많은 보정과 메이크업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사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진들은 단순히 뭐 그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로 접하는 사진들은 이렇게 다 편집의 과정을 거치는 사진들이고, 아이들이 이런 사진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됐다가는 자신의 어떤 자아 이미지나 자아 정체성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교육은 이러한 어떤 컨텐츠에 있는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게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디어 교육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5가지 질문을 이제 던져보자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컨텐츠를 누가 만든 것인가? 그리고 이 컨텐츠를 왜 만들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사용된 기술이 무엇이고, 이 컨텐츠에서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은 뒤에 이제 잠깐 수업의 예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누가 만들었는가는 이제 간단하게 잘 찾을 수 있잖아요.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왜 만들었는가는 보통 이제 2가지의 목적이. 첫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두 번째는 권력,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통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작하는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게 미디어 교육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 수업 하나를 봐보려고 하는데, 이 수업은 이제, 경기도 김포에 계시는 이슬아 선생님이 이제 광고를 분석하는 수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도 이제 광고 수업이 들어있긴 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광고 수업은 이제 공익 광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공익 광고는 우선 의도 자체가 너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정형된 이미지와 소리와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텍스트와는 약간 괴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해석하는 재미가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아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이 접하는 이제 상업 광고를 통해서 한번 수업을 하셨는데, 이 광고 수업에서 선생님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거는 미디어 안에 숨겨진 의도와 겉에 드러난 요소 간의 괴리를 찾아서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이제 파악하자라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한번 봐보시면 이제 이런 광고입니다. 살다 보면 놓칠 수 없는 순간들이 생긴다. 얘들아! 입학하는 순간, 첫 작품 그녀를 만나는 순간, 빵 터지는 순간, 인생 작품을 완성한 순간, 친구들과 재미있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을 위해 라인 키스폰 2. 물에 닿아도 걱정 없고 충격에도 끄떡없이 찍고 싶을 때 마음껏 찍고, 엄마,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말로 문자도 보내고, 엄마와 언제든 대화하는 건 물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니까. 클래스가 다른 스마트워치 라인 키즈폰 2. 오직 KT에서만. 네, 이제 이런 광고를 보고 수업을 하셨는데, 여기 나온 이제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을 보고 그 학생의 이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이제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제 수업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미디어가 보여진 것들과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의 이제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자는 게 이제 미디어 교육의 가장 큰 한 축이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중요시 다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만나는 실제적인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 아이들이 미디어에 과의존하게 되고, 심하면 중독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팝콘 브레인이 돼서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한다 하는 그런 걱정들은 실제적인 위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막연한 어떤 걱정,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았듯이. 하지만 어린이들이 접하는 실제적인 위험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위험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PPT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는 실질적인 위험들을 이제 이렇게 맥락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N번방 사건을 좀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N번방 사건을 제일 처음 봤을 때 이게 약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좀 이제 머나먼 일이고 약간 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이제 피해자 아이들 중에서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이제 의아한 게, 이 N번방 사건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 그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경로 하나가 뭐였냐면, 낯선 사람이 보내줄 링크를 아이들이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루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어린이들이 다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거나 뭔가를 보내면 클릭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클릭했다란 말이죠. 그래서 왜 클릭했는가 하고 좀 더 이렇게 봐봤더니,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보통 인스타나 어떤 트위터나 이렇게 계정을 만들 때 한 개의 계정만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대부분은 2개, 많게는 6개의 계정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비밀 일기장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계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계정 중에 소위 일탈계, 탈색계라는 그런 계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계정에는 내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은밀한 사진이나 아니면 자기의 평소 자기가 입지 않는 옷들을 입고, 흔히 이제 성경적이고 이제 야한 옷도 이렇게 입고 올리는 거죠. 올리고 이제 그 계정은 이제 자기만 보는 그런 계정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계정인데, 이제 그런 계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 이 계정에 한번 해킹 당하게 되고, 해킹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진을 한두 장을 이제 그 N번방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내요. 보내고, 혹시 나는 이 사진을 내가 우연히 봤는데 이거 당신 님 아니냐고 내가 걱정돼서 그런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사진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 사진 어디서 봤냐고 하면, 여기 한번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라고 하고 이제 링크를 주면은, 그 링크 클릭하면은 이제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계정 로그인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은 실은 가짜 화면인 거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아이디랑 비번 치고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의 개인정보는 싹 넘어가게 되고,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이 올렸던 사진들을 N번방 사람들이 획득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협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N번방에서 아이들이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위험에 이제 봉착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게 여학생들에게만 그러냐? 이제 그러지가 않습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 이제 몽캠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신상 공개를 하는 그 범죄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김영준이라는 그 범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이제 몽캠을 했던 범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몽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몽캠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채팅을 하는데, 옷을 벗고 이렇게 채팅을 하는데, 이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몽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몽캠한 사람이 여자를 상대로 하지 않고 남자를 상대로 몽캠을 했어요. 남자를 상대로 몽캠을 했는데, 그럼 남자들이 서로 이렇게 벗은 몸을 보고 좋아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김영준이 이렇게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가지고, 보형물과 이렇게 가발을 쓰고 자기가 여자인 척 하면서 방을 어둡게 꾸미고 이렇게 몽캠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거 이렇게 보여주고, 가짜 가슴 이런 거 보여주고, 나 보여줬으니까 너도 보여줘라,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속여서 이제 그거 가지고 협박하면서 금품갈취를 했는데, 이런 김영준 수법에 속아 넘어간 남자가 무려 1,300명이에요. 1,300명인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아이들이었어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아이들이 김영준과 만나서 김영준의 그런 얄팍한 수에 깨어 넘어가서 자신의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인터넷 공간에 많이 머물고 인터넷 공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한테 오는 어떤 위험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오는 메시지를 받지 말라고는 하지만, 김영준이 접근했던 방법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BJ나 어떤 다른 여자 연예인들의 사진을 도용해서
그걸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짜 프로필이나 정체성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접근했고 학생들은 그걸 또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적인 위험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에서 좀 더 중요한 것들은 중독이나 어떤 과의존 이런 문제가 아닌 아이들이 지금 인터넷을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위험들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낯선 사람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방법이 좀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